세계 최강 해군을 가진 미국이 지금 군함을 제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물었습니다. 미국 군함 10척을 빨리 만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한 척이 아닙니다. 무려 10척입니다. 이번 대화에서 10척이라는 숫자를 먼저 꺼낸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결국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확인했을까요? 돈으로 배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조선 생태계는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가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문의 무게는 바로 숫자에 있습니다. 한 척이 아닌 10척.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만들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을 넘어 조선소와 숙련공, 공급망과 납기까지 국가의 생산체계 전체를 확인한 질문으로 읽힙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대한민국을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라 함대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국가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의 미국이 왜 이렇게 다급해진 것일까요? 미국 정부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2025년에 인도된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은 모두 예정일보다 3년 이상 늦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계열의 지연은 적게는 22개월, 많게는 무려 58개월에 달했습니다. 미국 정부감사원은 지난 20년 동안 미 해군의 함정 사업에서 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실제 군함으로 바꿔내는 생산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함을 설계해도 제때 바다에 띄우지 못하면 전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잃어버린 그 시간을 되찾아줄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른 것입니다. 배는 철판만 이어 붙인다고 완성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부품을 제 시간에 조달하고 수천 명의 기술자를 움직이며 설계 변경과 품질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바로 이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거대한 도크와 자동화 설비, 숙련된 기술자들, 세계적인 엔진과 기자재 업체, 여러 척의 배를 동시에 관리하는 공정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이 찾는 것은 값싼 철판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줄여줄 생산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격차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2024년 인도된 신조 상선을 총톤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 상선 건조 비중은 0.04%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비중을 합치면 약 83%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군함 시장의 통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규모 조선 생산 생태계가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미국이 마주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계 상선 건조의 가장 큰 축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해군의 유지와 확대를 전략적 경쟁국의 조선 생태계에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과 군함 건조 경험을 함께 갖추고 안보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대형 상선을 빠르게 건조하는 생산력과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을 만들어 온 방산 경험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조선소 하나가 아닙니다. 상선과 군함, 정비와 공급망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완성형 조선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10척이라는 질문은 단순한 구매 문의가 아닙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생산력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철판 앞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밤새 설계도를 붙잡았던 엔지니어들, 작은 부품 하나를 국산화해낸 수많은 중소기업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국가의 자산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이 반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실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계도조차 없던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대형 방향타를 한국 기술진이 되살려낸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평가한 것은 광고나 홍보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의 배를 한국 조선소에 맡겨본 뒤였습니다.
하나오션은 2025년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시라의 대규모 정비를 한국에서 완료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이 정도 규모의 미 군수지원함 정기 정비를 수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업 항목은 무려 300개가 넘었습니다. 선체와 프로펠러, 조향장치까지 손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체해야 할 방향타의 설계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부품을 직접 분석하고 역설계해서 새로운 방향타를 완성해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에서 대규모 정비를 수행하면 함정이 작전에서 빠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준비 태세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업을 한미 협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접 확인한 것은 한국의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함정을 맡겨본 뒤 드러난 탄탄한 공급망과 자동화, 숙련 인력,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찾은 것은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로 증명된 실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함 사업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함정은 취역한 뒤에도 정기 정비와 부품 교체, 성능 개량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합니다. 누가 배를 고치고 어떤 부품을 공급하며 얼마나 빨리 다시 작전에 복귀시키느냐가 실제 전투력을 좌우합니다. 월리시라 정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고장난 배를 수리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의 전력 공백을 줄일 수 있는 현장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척의 정비 실적은 이후의 정비 물량과 부품 공급,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찾는 순간 기회는 선박 건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설계와 기자재, 자동화와 교육, 정비와 성능 개량까지 조선 산업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군함 10척보다 더 큰 시장이 그 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10척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합니다. 군함 한 척을 잘 만드는 조선소는 세계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릿수 규모의 물량을 그것도 빠르게 감당하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형 도크와 기자재 업체, 수천 명의 숙련공, 품질 관리, 군사 보안, 그리고 납기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미국 함대의 생산 병목을 풀어줄 수 있느냐? 바로 그 질문으로 읽힙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축적된 산업 능력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함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건조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이번 질문이 더 놀랍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다음에 한국의 능력이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이 공개되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뉴스의 진짜 가치는 계약서보다 먼저 움직인 미국 대통령의 질문에 있습니다. 진짜 거대한 변화는 군함 10척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배를 대신 만들어주는 수준을 넘어 미국 조선업 자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 조선업 투자에 1,5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구상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한화는 이미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2척에도 미치지 못하던 생산 능력을 장기적으로 최대 20척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든 배 몇 척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입니다. 한국의 자동화와 공정관리, 숙련 인력 양성, 촘촘한 공급망을 미국 현지에 옮겨 심으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배 한 척을 파는 것은 한 번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생산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질 산업 동맹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단순 하청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함대의 생산력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대한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법입니다. 현행 미국 법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최근 상원군사위원회가 넘긴 2027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대통령의 기존 예외 권한을 없애는 대신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에 한해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대신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고 후속 선박을 미국에서 만들 기반을 세워야 합니다. 아직 최종 법률은 아닙니다.
전투함 10척을 당장 한국에서 만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조선소 활용이 막연한 구상에서 구체적인 법안 문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닫힌 문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문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군함 한 척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의 산업 능력입니다.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설계도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와 숙련공, 공급망과 신뢰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한때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며 배를 만들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최강 해군의 생산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군함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생산력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함대를 늘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대화에서 군함 10척이라는 구체적인 물량을 먼저 꺼낸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수주 숫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정당한 이익까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미국 군함 10척. 대한민국이 정당한 대가와 기술 보호를 전제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 현지 투자부터 더욱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자랑스러운 소식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발전시킵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